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도 닥치고 생활정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닥치고 생활정치. 지금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서 선거대책본부를 조직하는 일에 시끌시끌합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 측은 메모드 선거대책본부를 꾸려서 다 거기다 모든 사람을 때려 넣기 때문에 큰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메모드 선거대책본부를 꾸미는 것은, 조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면서 이것이 바깥에서 언론들은 이것을 또 갈등하는 모습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대책본부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국민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시청자들과 한번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닥치고 생활정치를 주장하느냐, 선거대책본부를 어떻게 꾸리느냐, 누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앉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마구잡이로 갈등하고 싸우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냐 도대체. 저는 그 문제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당신네들 이것이 국민들 생활하고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야. 권력 다툼을 하고 권력 전쟁을 하냐. 저는 이 문제를 따져보고 싶은 겁니다. 선거대책본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본인이 속한 진영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선거에 이기기 위한 조직이 선거대책본부죠. 그러면 여기에 어디나 조직에는 윗대가리, 중간목, 말단 이렇게 다 어디나 있죠. 근데 이 선거대책본부는 특히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한 470억을 썼고 문재인 대통령 할 때 49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럼 이 돈이 1,000억에 가깝습니다. 1,000억에 가까운데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때려박습니다. 15% 이상 받으면 전액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다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 되돌려준다 이거예요. 다만 10%에서 15%밖에 못 받으면 50%, 200억을 썼으면 100억만 주고 10% 미만 했을 때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통령 후보가 그냥 남발하게 너도 나도 대통령 후보에 나오기 위해서 날칠까봐 이거를 이제 막아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1,000억을 쓰는 선거입니다. 1,000억을 쓰는 선거. 그렇기 때문에 이 1,000억에는 여기서 콩고물 떨어질 수 있고요. 선거대책본부에 들어가면. 또 선거대책본부에 들어가면 나 누구누구 후보 측근이야 하고 바깥에 다니면서 폼 잡고 때로는 사기도 칩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구누구랑 친하다 그러면 친하면 여기 붙으면 또 국물 떨어지나 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 콩고물 떨어져서 거기 가서 이득도 보고 바깥에 나와서는 폼 잡으면서 사기도 덜어는 치고 이러는 조직입니다. 물론 선거대책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해체됩니다. 해체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그런 거 선거대책본부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까요? 아니죠. 자기네들 이권을 위해서 거기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거기에
선거대책본부에 들어가서 못 들어가서 난리를 치면 국민들이 이 사람 넣어달라고 떼밀면서 우리가 데모라도 하죠. 머리에 띠두르고. 하지만 이들은 자기네들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선거대책본부에 들어가지 못해서 날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선거대책본부에 간 사람하고 또 인맥을 구축해놔야 자기네들이 또 이권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안 집어넣는다고 또 바깥에서 유튜버들이 비판하고 지금 난립니다. 비판하고 난리예요. 선거대책본부를 메모드로 크게 꾸려서 여당도 크게 꾸렸으니까 야당도 크게 꾸려야 된다. 이거는 꼰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대통령 선거는 언론이 다 해줍니다. 캠프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언론에서 다 취재해서 매일 보도해주고, 정책 발표하면 정책 발표했다고 홍보해주고, 행사 나가면 또 지역 행사 나가면 행사 나가는 거 다 해주고, 거기에 왜 그렇게 메모도 자문위원이 특보가 몇천 명씩 그 명함 찍어갖고 다니면서 그게 다 사기 명함 될 확률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대책본부를 슬림하게 작게 꾸려야 사기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줄이는 것이 선거대책본부를 적게 꾸려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사기꾼들을 많이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그 선거대책본부에 얼씬얼씬 하면서 그거 했던 사람들 다 선거 끝나고 나면 공치사, 성공후사를 바랍니다. 아니, 농공행사를 합니다. 농공행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또 나가서 비판하고 다니고 이래요. 그러면 가능한 한 그러한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선거대책본부를 적게 꾸미는 거죠. 지금 선거대책본부 SNS가 발달됐죠. 유튜브가 발달됐죠. 언론에서 각 방송국에서 선거운동 다 해주는데 선거대책본부가 왜 메모드로 돼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거기는 사기꾼 집단을 만드는 거나 다름없어요. 권력팔이들, 권력을 팔고 다니면서 바깥에 나가서 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거기에 끌어들여서 해야 되냐 이거. 정책 필요하죠. 전문가 필요하죠. 국제문제, 경제문제, 국방문제, 뭐 국민들 민생 문제 이런 정책 전문가 그룹은 필요하지만 무슨 특보가 몇천 명씩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문단이 왜 몇백 명씩 몇천 명씩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국민들 속이는 일에 앞장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낙하산 인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서 더 얼씬얼씬 하면서 생색내고 나 이 후보를 위해서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 하나 자리 줘야 되잖아. 이게 전부 낙하산 인사인 거예요. 이들이 아무 전문성도 없으면서 여기 가서 앉아가지고 부실 행정을 하면서 예산 낭비하고 하는 일은 없으면서 성과급 잔치 붙이고 여기가 비리 온상이 되고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길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여기 모여야 되냐는 거예요. 국민 인구 대비 이 선거대책본부에서 일을 하는 기웃거리는 사람이 결국 몇 프로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그 조직 숫자에 후보가 목이 메여가지고 본인 다 그 의견 듣느라고 본인 갈 길을 못 가고 갈짓자 걸음을 걸어야 되냐 이거예요. 대통령 선거 다 해주는데 정부가 무너지는 거 이들이 비리 저지르면서 논공행상에 의해서 나눠준 자리들 가가지고 비리 저질러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일은 안 하고 후보한테 손바닥 비비고 아부질 해가지고 자리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비리하고 이런 숫자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선거대책본부를 단촐하게 꾸미는 거다. 그것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도 정부가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거다. 무슨 용광로 뭐 선대위니 어쩌고 후보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용기 있게 앞으로 쭉 보고 가면은 자연스럽게 용광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선대위를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었다고 그게 용광로. 아, 흥분하니까 또 목이 메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건 다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메머드 캠프다, 용광로 무슨 뭐 선대위다 이런 거 다 지네들을 위한 밥그릇 사람이지 국민을 위한 밥그릇 사람 아니에요. 이것이 저기 정치 공학이에요. 앉아가지고 권력 누가 여기 들어갔냐 여기 들어갔냐 누가 들어갔냐 나랑 친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랑 친한 사람을 안 뽑아주면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유튜버들이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나쁜 보수 유튜버들이죠. 저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개인 생각은 선거대책본부는 단촐하게 꾸밀수록 좋고 우리 국민들은 내가 누구랑 친해 선거대책 여기 들어가 있는 누구랑 친해 이런 얘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후보도 그 논공행상에 약해지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 도와준 건 고마운 일이고 하지만 내가 갈 길은 또 내가 간다. 이렇게 우직하게 결단력 있게 가야지. 선거대책본부의 끝도 왜 한 집에 늙은이가 둘이면 서로 죽기 바란대잖아요. 절대 조직이 크다 해서 일 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만 아픕니다. 말만 많습니다. 저도 조직에서 일해봤지만 조직을 꾸려서 일해봤지만 조직은 간단할수록 결제 구조도 간단하고 결제 과정도 간단하고 후보가 빨리빨리 선택한 선거는 전쟁이기 때문에 뭐 누구 거치고 뭐 본부장 거치고 뭐 상임본부장 거치고 이것이 많을수록 결제 과정이 많을수록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 능률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거대책본부를 크게 꾸리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국민들도 이 선거대책본부 가지고 싸우는 거 민생정치, 생활정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네들 밖으로 싸움일 뿐입니다. 이 밥그릇 싸움 많이 하는 거 국민들이 투표할 때 걸러내야 돼요.